대출 이자율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게요.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이 있어요. 자, 대출 이자율은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때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죠. 대출 이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고정 금리, 고정 이자율하고 변동 이자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고정 이자율의 뜻은 이자율이 한번 결정되면 대출 기간 끝까지 똑같은 이자율로 가겠다. 그게 고정 이자율이죠. 자, 고정 이자율 대출 받았습니다. 5%다. 그럼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이렇게 5%로 결정된 이자율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이 적용된다. 그게 고정 이자율입니다. 변동 이자율. 변동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이 결정됐는데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대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 이자율입니다.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변동시키자. 그럼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는 게 아니라 변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변동할 수도 있고 변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대출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로 나눠지는데 이 고정 이자율은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거. 변동 이자율은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킨다. 변동 이자율. 그러니까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시험은 고정 이자율에서 여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발생하면 그럼 시장 이자율이 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걸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번하고 2번 있는데 자 1번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 2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만. 자 한번 생각을 해요. 이자율 이야기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자율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자율 인플레이션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 이자율이었습니다. 자 고정 이자율로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 금리가 몇 %였냐면 5%였습니다. 이 대출 금리 5% 고정 이자율.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변화를 해요. 시장 이자율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도 변하고 하락하는 것도 변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 대출 금리가 몇 %냐면 5%입니다. 자, 고정금리야. 5%로. 그 5%로 고정금리면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계속 나는 5%로 이자를 신한은행에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내가 대출받은 금리는 5%예요. 나의 대출 금리는. 근데 시장 이자율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시장 이자율이 3%가 된 거야. 3%. 그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5%로 빌려 쓰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3%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신한은행에서 5% 빌려 썼거든요. 근데 국민은행 가면 3%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시장이 이제 떨어져서 시장 이자율이 대출 금리보다 낮아져요. 즉 대출 금리가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차입자인데 여러분이 신한은행에서 대출금리 5%로 10억을 빌렸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예요. 그럼 고정금리는 시장 이자율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끝까지 5%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이자율이 매우 떨어져서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는 5% 빌려 썼지만 국민은행 가면 3%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5%를 계속 낼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갚을 것인가. 국민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신한은행 것을 갚아야 돼요. 만기 전에 갚아야 돼요. 이걸 중도상환, 조기상환이라고 해요. 그럼 봐요. 지금 나는 5% 빌려 쓰고 있는데 국민은행 가면 3%로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빌려서 신한은행 갚아야 되죠. 만기 전에 갚으네요. 이걸 조기상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봐요. 시장이 변하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 보자. 그럼 시장이 하락해서 대출 이자율은 5%인데 시장 이자율은 3%밖에 안 된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면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린다면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국민은행 가서 3% 빌려서 신한은행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갚아야 되죠. 이게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는 거야. 그럼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 고정금리에서 시장 이자율이 떨어져서 대출금리보다 시장이 낮아질 때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할 원인이 발생했다고 그래.
저기상한 원인이 발생했다. 그럼 차입자는 저기상한이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갈까요?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한번 결정되면 대출기간 동안 끝까지 가버리겠다. 5%로 결정되면 시장이자율이 바뀌든 말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끝까지 5%로 가겠다. 그게 고정이자율이야. 자, 이 고정이자율 상태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졌어요. 3%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3%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5%를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은행 가서 3%를 빌려서 신한은행 5%를 갚아야 돼요. 그래야만 차입자가 유리해지는 거지. 따라서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저기상한할 원인이 발생했고 차입자는 저기상한이 유리해지는 거지. 이 지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하나 알고 가게요.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계속 5%로 가야 됩니까? 다른 은행 가서 빌려서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이게 저기상한 유인이 발생한 거야. 그럼 차입자는 저기상한이 유리해지는 거지. 자, 지문 만들어 볼게요.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에 하락할 때 차입자는 저기상한이 유리하다. 뭡니까? 겠습니까? 오. 이렇게. 자, 그러면 고정이자율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자, 고정이자율이 끝났습니다. 그럼 고정이자율이 끝나면 이제 변동이자율을 한번 보자고요.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은 대출금리가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이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이 만약에 이게 3%로 결정됐다. 그럼 이 3%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소리예요. 이 변동이자율을 3%를 유심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구성되냐면 기준이 되는 금리하고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3% 내가 신한은행 가서 돈 빌리는데 그런데 변동이자율 빌렸는데 3%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 3%는 어떻게 구성됐냐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가산금리가 있어요.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은행마다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금리라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은행은 돈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 장사할 때 은행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와요.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데 2%로 빌려왔다 이거예요. 자, 은행은 돈 장사하는 거니까 은행이 2%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2%로 빌려와서 돈을 빌려줄 때 2%로 빌려주면 은행은 이익 나는 게 하나도 없죠. 따라서 은행은 이 변동이자율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요. 2%로 돈을 빌려왔으면 2%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다가 은행이 자기들 이익을 붙여요. 은행이 1% 이익을 붙였습니다. 이 2%가 기준이 되는 금리고 1%가 붙인 거예요. 가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이자율 3%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다. 그것을 기준금리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은행의 마진 1% 마진을 붙였다. 이걸 가산금리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금리가 결정된 거야. 그래서 3% 결정됐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기준이 되는 금리를 지표금리라고 하고 그러면 은행마다 기준금리가 같습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로 주로 삼는 게 CD금리라는 게 있고 코픽스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CD금리든 코픽스금리가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CD금리라는 것은 이 CD란 말은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나중에 1월달, 2월달 과정, 기본 과정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CD금리, 코픽스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금리야. 자, 은행이 돈 장사합니다. 그럼 은행은 자신들이 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신한은행이 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와요. 이것을 자금을 조달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신한은행 있죠? 신한은행 있으면 신한은행이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고. 자금 조달. 자금을 조달하죠. 자금을 빌려오는 거지. 그럼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자금의 공급자라고 그래. 제가 신한은행에 1,000억을 빌려줬어요. 1,0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신한은행은 1,000억을 빌려간 거죠. 그때 신한은행이 나에게 이자를 준다고요. 이자. 이렇게. 이자를 준다. 이자를. 내가 예금했습니다. 예금. 그럼 예금 이자율이 있겠죠. 예금 이자율이 2%다. 그럼 만약에요. 신한은행이 이 1,000억 가지고 대출해 준다 이봐요. 그럼 신한은행은 2%로 돈을 빌려온 거죠. 이 2%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마진을 붙인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요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인데
CD 금리든 코픽스 금리든 은행들이 돈을 빌려가는 금리라고요. 그 빌려가는 금리가 만약에 이게 CD 금리가 2%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그럼 2%를 기준금리로 하는 거야, 2%. 2%를 기준으로 한다고, 2%. 2%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럼 은행이 2%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냥 2%로 빌려주면 은행은 이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가산되는 금리, 요 가산금리를 1% 붙여서 3% 결정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CD금리와 코픽스 금리 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기준금리는 바뀌어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언제나 이자율을 2%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이 돈 구하기 힘들다. 시중에 돈이 없다. 은행이 돈을 구하기 힘들다.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갈 때 이자를 많이 준다고요. 만약에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다.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갈 때 이자를 조금밖에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금 이자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기준되는 금리, 기준금리가 예금 이자라고 생각해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금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 상황은 자금 시장, 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되는 금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시장 상황이 변동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바뀔 때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근데 무조건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변동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이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는 게 변동이자율인데 근데 변동이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이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거야. 기준금리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그럼 시장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걸 우리는 변동이자를 하는데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이게 변동이자율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조정주기가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조정주기를 3개월 했는데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이 기준금리가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출금리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변동이자율은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 근데 그 변동이자는 기준이 되는 금리하고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됐다. 기준이 되는 금리가 시장상에 따라서 바뀐다.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뀜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인데 조정주기가 있다. 조정주기가 3개월 수도 있고 6개월 수도 있다. 만약에 조정주기가 3개월이는데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다.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다. 그럼 이자율도 변동하지 않는다. 근데 이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이 변동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이죠. 자, 그러면 이 변동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할 때 그것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했다.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그것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리 조정 주기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이 변동이자율에서 인플레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런데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가 빨리빨리 차입자에게 이걸 떠넘겨요. 떠넘기니까 대출 조정주기, 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게 됐죠. 자, 이 지문도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합니다. 자, 변동이자율에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이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거. 기준금리가 시장상에 따라 변동한다. 그때 금리를 변동시키자.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고정이자율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금리를 변동시킬 수 없다고요. 근데 변동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금리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금리를 변동시켜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겨준다고요. 위험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겨버리니까 대출자는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 2번 가산금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이 어떻게 구성된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예, 고정이자율도 살펴봤고 변동이자율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을 공부했으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비교, 자, 비교가 중요하다고 비교가. 비교가 중요한데 이 비교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비교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